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유튜브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그 영화 리뷰 같은 이런 요약물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그 신문 기사가 났는데요. 일본에서 최근에 이 영화를 리뷰해주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해서 그 13개 미디어 업체, 뭐 도웨이 영화사, 또 니폰 텔레비전 이런 그 미디어 회사에서 그 집단으로 아마 소송을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민사 소송을. 그래서 3명을 상대로 해서 5억 원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소송을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50억 원 정도의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인데, 손해배상 금액은 이제 소송 중간에도 얼마든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뭐 축소할 수도 있고요. 일본에서는 그 이미 작년에 이런 유튜버들 아마 이번에 민사소송의 피고로 지목된 그 3명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작년 연말에 영화를 리뷰해주는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 3명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해서 수사를 거쳐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징역형과 또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민사소송은 그에 이어지는 그 후속 소송 절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런 유튜브들이 많이 있죠. 유튜브 채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화 리뷰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그 영화를 리뷰해주는 영상들을 패스트 영화, 빠르다는 의미에서 패스트 영화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이런 영화라든가 또는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리뷰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요새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 아주 뜨거운 이슈이죠. 그 손흥민 선수의 뭐 골 모음 영상 이런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스포츠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편집해서 모아서 보여주는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결국 이것도 이런 유튜브 영상이 원 영상, 원 콘텐츠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그 요약해주는 유튜브 영상들이 원 콘텐츠, 그러니까 원래의 방송물이라든가 또는 스포츠 영상 이런 것들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면은, 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원저작물 저작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허락을 받고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요약물들이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한다면은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허락 없이 이런 요약물을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2차적 저작물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냐 하면은, 원저작물과 비교해 봤을 때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면 이제 2차적 저작물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학습을 했죠. 실질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저작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런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실질적 유사성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이제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란 것은 두 저작물, 그러니까 원작과 그 요약물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부분은 없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틀이 같을 때, 그 어떤 스트럭처를 공통으로 하고 있을 때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이란 것은 전체적인 틀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어떤 특정 부분, 원저작물에 있는 특정 부분이 그대로 그 이 요약물에 드러나 있으면 이제 그것은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그 영화를 리뷰해주는 그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틀이 같죠.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를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이 거의 동일한, 뭐 거의 동일한 것이 아니라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요약물을 보면은 그 전체 영화의 스토리 라인, 그러니까 스트럭처를 우리가 그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비문헌적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일부 장면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 때문에
부분적 문헌적 유사성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영화를 리뷰해주는 이런 요약물들은 원저작물, 원 영화에 대한 2차적 저작물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허락 없이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그 요약물들에 대한 그 사건은 그 유튜브가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있어 왔습니다. 1999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 그 콤바인 비즈니스 데이터, 이 두 회사 사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은 이제 니혼 게이자이 신문, 일본 경제 신문이죠. 이 신문의 기사를 요약을 해서 서비스해주는 사이트, 이런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저작권 침해다 해서 미국에서 이제 소송에 걸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니혼 게이자 신문의 기사들을 요약을 해서 어떤 미국 업체가 미국에서 서비스를 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제2연방항소법원이 이것은 이제 저작권 침해가 된다는 판결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대법원 2013년 8월 22일 선고, 2011도 3599 판결, 그러니까 2011도 3599 판결, 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형사 판결이죠. 2013년 8월 22일 선고, 2011도 3599 판결. 이 판결에서도요, 외국의 경제 기사들 또는 경제 관련된 논설이나 이런 것들을 요약한 영문을 국문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한 것이 이제 저작권 침해다 하고 이렇게 판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물들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화 리뷰뿐만 아니라 뭐 북튜버 해서 그 책을 요약해 주는 것, 또는 스포츠의 그 경기 장면 중에 일부를,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 장면을 편집해서 보여주는 유튜브 영상들, 이런 그 우리들의 시간을 좀 더 아껴주고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이런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하는 점들을 우리가 알아두고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저작권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저작권 리스크를 도외시하고 무작정 이런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 많이 수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그 소송을 당해서 그동안 이뤄놨던 그런 수익을 전부 반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징벌적인 그 손해배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직 그 도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에는 이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실제 손해 플러스 그것의 몇 배 되는 그런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점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 잘못하다가는 애써 쌓아올린 그런 이제 사업 모델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되어 버리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하는 점을 알아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